원피스 1073화 표지 연재에는 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베가펑크와 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MADS 소속 과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탱크에서 꽃이 발사되는 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며 자신의 발명품을 보고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는 이를 보고 경악하고 있으며 퀸은 왠지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저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들의 표정 모두 심상치는 않으며 놀라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는 실력이 뛰어난 과학자이긴 하나 동료 과학자들이 보아도 확실히 괴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발명품의 이름은 GP 플라워라고 적혀 있으며 베가펑크는 GP 플라워를 만들어서 이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벨 평화상의 모티브는 노벨 평화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면 원피스 세계관에도 과학자들의 학회가 있으며 권위 높은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이벨 과학상이 아닌 이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GP 플라워가 겉모습은 조금 괴상할지라도 GP 플라워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CP0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연락하여 대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세계정부와 관련된 인물이며 지금 에그헤드 섬에 주둔 중인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73화에서 베가펑크의 비밀 전력이 스투시라는 것이 밝혀졌고 스투시는 베가펑크를 돕기 위하여 곧바로 CP0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조로와 전투 중인 카쿠를 기습하여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카쿠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로브루치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브루치의 표정이 과거 워터7 편에서 로브루치에게 배신당한 아이스버그의 표정과 매우 유사했기에 원피스 세계관에도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치는 당황한 표정을 지기나 했으나 사륙병기답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스투시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스투시에게 이해할 수 없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스투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브루치가 공격한 것은 스투시의 본체가 아니라 스투시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했고 스투시는 로브루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이해도 못하면서 일단 죽이고 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곧바로 헤로석 립스틱을 꺼내들어 로브루치에게 다가갔고 로브루치는 스투시의 립스틱이 평범한 립스틱이 아닌 헤로석 립스틱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로브루치가 스투시를 떨쳐내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던 로브루치는 헤로석이 자신의 몸에 닿자마자 전투력이 감소하였으며 몸이 둔화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순식간에 로브루치의 뒤로 이동하여 로브루치를 감싸는 뒤 로브루치의 어깨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용서해줘 라고 말하였고 로브루치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브루치의 애완새인 하토리는 이를 지켜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울어댔고 한창 카쿠와 대결 중인 조로 역시 가까이서 스투시의 능력을 직관하며 조금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스투시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환영을 만들어내거나 창란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깨물어버리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사용할 때 검은 날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동물계 악마의 열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스투시의 능력은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박쥐박쥐 열매 모델 서큐버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투시의 이명이 환락가의 여왕임을 고려하면 서큐버스와 스투시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루피와 조로의 활약으로 CP0를 어느정도 막아서긴 했으나 CP0가 세라핌을 탈취하며 상황이 꽤나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스투시가 난입하여 루치와 카쿠를 깔끔하게 잠재우며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은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베가펑크에게 연락하여 이쪽은 스투시 2명은 재워뒀어 라고 말했고 피타고라스는 잘됐다 스투시가 움직여줬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소카 나미는 루치가 갑자기 쓰러지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샤카는 아무래도 허를 찌른 듯하군 스투시는 세계정부에 잠복한 지 20년 이상 그녀는 계속 우리 아군이었다. 의도한 건 아니다만 이런 결과가 됐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베가펑크에게 나와 루치의 위권은 동렬 세라핌에게 내려진 명령을 덮어 쓸 수는 없어 저들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야
라고 말하며 루치아 카쿠는 제압하였으나 자신의 권한으로 세라핌을 제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이라면 루치보다 세라핌 명령 우선권이 높았기에 손쉽게 세라핌들을 멈춰 세울 수 있었고, 곧바로 세틀라이트들과 밀짚모자 일당은 세라핌을 멈춰 세우기 위하여 출격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로에게 "그런데 저 애들 어쩐지 낯이 익지 않나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동감이다, 특히 저 녀석" 이라고 말하며 세라핌 미호크를 응시합니다. 세라핌들은 밀짚모자 일당과 세틀라이트들을 발견한 이후 루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릴리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를 응시하던 조로가 날아와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는 세라핌 미호크를 보며 "자세히 보니 매의 눈이 맞군" 이라고 말하며 반가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 역시 사이보그이긴 하나 감정이 있었기에 자신의 공격을 막아서며 왠지 반가워하는 듯한 조로를 보고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는 한 차례 충돌한 이후 거리를 벌렸고,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보다는 근소하게 강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세라핌 미호크와 조로가 고작 한 합을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드림 매치가 잠시나마 성사되었기에 열광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조로와 미호크의 언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보면 조로가 확실히 어린 시절 미호크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와 조로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에디슨이 곧바로 "세라핌, 전투를 멈춰라" 라고 말했고, 비로소 세라핌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라핌이 멈춘 이후 베가펑크는 스투시에게 "고맙다 스투시, 우리는 섬을 탈출할 거니 너도 와라" 라고 말했고, 스투시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어이, 아직도 탈 사람이 늘어나고 있나 지금?" 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스투시 역시 밀짚모자 일당과 동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어이 보니 어디 갔어?"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을 뒤졌으나 결국 보니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루피는 보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베가펑크를 찾으려 하였으나 베가펑크도 찾지 못하였고, 이윽고 베가펑크의 본체가 실종되었다는 나레이션이 나오며 보니와 베가펑크가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1072화에서 보니와 베가펑크는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들이 쿠마의 기억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기에 어쩌면 보니와 베가펑크가 사라진 이유가 쿠마의 능력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CP0는 무력화되었으며 해군은 아직 에그헤드 섬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보니와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을 끝낸 이후 샹크스의 배를 타고 흰 수염의 고향 스핑크스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마르코에게 자신의 배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마르코는 대적을 돌보는 것은 이제 지쳤다고 말하며 샹크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공식적으로 해적 생활을 은퇴한 뒤 스핑크스 섬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흰 수염의 유산을 노리고 해적도 아닌 해군이 스핑크스 섬에 침입하였는데요. 참고로 스핑크스 섬은 세계정부 가맹국가가 아니라 세계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렇기에 해군들이 스핑크스 섬을 지킬 의무는 없었기에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스핑크스 섬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섬의 꼬마들은 마르코에게 마르코가 부재 중일 때 해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마르코는 "아니 정말 미안해 요이, 무서운 경험을 하게 했네" 라고 말하며 사과합니다. 그리고 꼬마는 "마치 해적이야, 흰 수염의 보물을 내놓으라며" 라고 말했고, 해군들이 민간인을 위협하며 스핑크스 섬에 쳐들어온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여기는 세계정부의 비가맹지역, 법은 너희들을 지키지 않지, 흰 수염에 막대한 보물이 있을 거다,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반역행위다" 라고 말했고, 자신들을 막아서는 할머니와 어린아이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없는데 기세만 살아서" 라고 말하며 그야말로 폭군의 모습을 보였고, 순식간에 스핑크스 섬은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해군들이 마르코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스핑크스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블이 나타나 민간인을 위협하는 해군을 날려버렸고, "손대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위블의 존재를 알고 있던 해군들은 매우 당황하며 모조리 도망쳤고, 칠무의 철폐와 함께 군함이 향했을 텐데 그 군대와는 연락이 되지 않은 거야.
전원 고작 한 명에게 말이야 라고 말하며 위블이 단신으로 해군을 괴멸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위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해군들은 스핑크스 섬에서 전 실무에 위블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원군을 요청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꼬마들은 마르코에게 위블의 무용담을 말해주었고 마르코는 위블을 영웅이라고 칭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위블이 비록 흰수염의 아들치고는 포스가 없으나 그래도 고향을 지키는 낭만만큼은 과거 흰수염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꼬마들이 마르코에게 위블의 무용담을 말해주고 있을 때 흰수염의 아내이자 위블의 어머니인 미스 버킨이 나타났고 미스 버킨은 마르코에게 그랬더니 말이다 마르코 그 뒤 누가 왔는지 아냐? 해군대장 로쿠규가 왔단 말이다. 그 녀석이 위블을 데려가 버렸어. 아들을 돌려줘. 그리고 흰수염 뉴게이트의 유산도 내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에 의하여 위블과 로쿠규가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을 체포한 장본인이 로쿠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전성기 흰수염에 필적하는 강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자 전 해군대장 제파의 팔을 잘라버린 강자인데 로쿠규가 위블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로쿠규의 평가는 크게 상승했으며 더 나아가 해군대장의 평가는 상승하였으며 사왕의 평가는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블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 위블은 엄마라고 소리치고 있으며 미스 버킨은 위블이라고 소리치고 있기에 위블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블은 의식이 멀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로쿠규가 위블을 제압하여 체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위블 역시 흰수염의 클론일 가능성이 높기에 타 세라핌처럼 누군가가 명령을 하여 손쉽게 위블을 제압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위블은 무력은 강하나 지능이 떨어지기에 로쿠규가 위블과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며 위블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블을 체포한 것은 큰 업적이며 위블을 체포한 이후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하여 모모노스케 야마토와 합을 주고받은 로쿠규 역시 상상 이상의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은 마르코에게 위블을 구해달라고 말하였으며 유산을 달라고 했으나 마르코가 자신의 말을 들을 기미가 보이질 않자 마르코 너도 흰수염과 위블의 혈연을 의심하고 있지 증명할 수 있는 녀석이라면 있다. 닥터 베가펑크다 라고 말하며 위블은 흰수염의 친아들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르코는 마을을 지켜준 건 정말로 고마워 요이 라고 말하며 미스 버킨을 도울지 말지 조금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무수히 많은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독검사를 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그 누군가는 해군대장보다도 훨씬 직위가 높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오로성으로 밝혀졌고 키자루와 오로성이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다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연재된 이후 오로성들은 단 한 번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었으며 마리조아를 벗어난 적도 없었기에 오로성의 등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로성에게 닥터 베가펑크와는 만난 적이 있으신지?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예전에 한 번만 말이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네 일이 이렇게 된 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이 공개되었고 이 오로성의 이름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남성 천룡인을 지칭하는 말이기에 이 오로성의 본명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독자들 사이에선 세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직접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로성은 정상결전, 토트 무지카의 부활, 사왕연합 결성, 가벨리 사건 등 중대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기에 닥터 베가펑크와 루피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굳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나선 것으로 보아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라핌의 명령권이 가장 높은 인물이 오로성이기에 어쩌면 세라핌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